1999년 8월 12일 프랑스 남부의 미오라는 한 도시에서 프랑스의 농부들이 맥도날드 매장을 파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들어오는 패스트푸드 음식점으로부터 프랑스의 농업과 전통적 식문화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죠. 사건의 주동자는 조제 보베라는 농업운동가였는데 그는 곧바로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사회 내에서 큰 지지를 받았죠. 이는 프랑스인들의 자국 식문화에 대한 애착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식사 시간이 길기로 유명합니다. 평범한 가정에서도 최소한 5개 이상의 요리가 시간 간격을 두고 나오는 코스 요리를 즐기죠. 그리고 음식을 천천히 먹으면서 끝없는 대화를 합니다. 프랑스에서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가족, 친구, 동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행위인 것이죠. 이것의 기원을 알기 위해선 중세시대로 가야 합니다. 중세시대의 귀족과 상류층의 식사 자리는 동맹이 형성되고 권력이 과시되는 정치적인 행사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좋은 식재료로 정성을 다해 요리한 음식을 격식을 차린 채 음미하면서 먹었죠. 거기에 많은 대화를 했으니 자연스레 식사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이 같은 상류층의 식문화가 대중적으로 퍼진 시기는 18세기 말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 이후였죠. 왜냐하면 프랑스 혁명으로 신분제가 폐지되어 일반 대중들도 귀족들이 행했던 식사 관행을 따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프랑스의 전통적인 식문화로 자리잡게 된 것이죠. 1972년 6월 20일 파리 근교의 크레테유라는 도시에 맥도날드가 상륙했습니다. 프랑스에 생긴 최초의 미국 패스트푸드 음식점이었죠. 이후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프랑스 내의 패스트푸드 음식점이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패스트푸드를 강하게 부정하는 여론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왜냐하면 패스트푸드의 탄생 배경이 프랑스의 식문화와 완전히 상충되기 때문이었죠. 19세기 말부터 미국은 빠르게 산업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노동자들에게 긴 노동시간을 요구했죠. 그렇다 보니 노동자들의 휴식 시간은 짧아지게 됐고 그들은 단시간에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저렴한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이때부터 음식의 맛과 식당의 분위기는 떨어지지만 에너지만큼은 보충할 수 있는 패스트푸드가 미국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죠. 즉 패스트푸드는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미국의 패스트푸드가 질 좋은 재료로 요리한 음식을 음미하면서 먹는 프랑스에 들어오니 대중들의 시선이 좋을 수만은 없었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패스트푸드 음식점들이 서서히 프랑스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프랑스에서 심심치 않게 패스트푸드 음식점들을 볼 수 있죠. 그 중에서도 미국의 대표 패스트푸드 음식점인 맥도날드의 성공이 눈에 띕니다. 맥도날드는 프랑스에 1,500개가 넘는 매장을 두고 있는데 이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죠. 맥도날드는 어떻게 콧대 높은 미식의 나라에서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우선 맥도날드는 미국식 패스트푸드 체인을 그대로 들여오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현지 문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죠. 예를 들어 프랑스 요리인 크로크 무슈를 변형한 크로크 맥도 같은 메뉴를 도입했습니다. 2023년에 맥도날드에서 한국 전용으로 출시한 진도 대파 크림 크로켓 버거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죠. 또한 프랑스산 소고기와 신선한 채소를 사용한다는 점을 부각시켜 프랑스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현지화 전략 외에도 외부적인 요인들도 맥도날드를 도왔습니다. 우선 프랑스의 주당 최대 근무 시간이 줄어든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2000년부터 주당 35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어 직장인들은 주어진 업무를 다 마치려면 점심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었죠. 따라서 간단하게 끼니를 때울 수 있는 패스트푸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신세대는 9세대보다 전통적인 식문화에 대한 애정도 적었기 때문에 패스트푸드를 더 빠르게 받아들였죠. 심지어 그들은 스마트 기기에 길들여진 세대로 배달 서비스에 익숙했습니다. 이는 프랑스의 전통적인 레스토랑과 달리 배달에 최적화된 음식을 판매하는 맥도날드에 유리했죠. 맥도날드는 전용 배달 서비스인 맥딜리버리를 도입하며 우버, 딜리버루 같은 다른 배달 플랫폼과도 협력했습니다. 배달 서비스는 팬데믹 시기에 더욱 빛을 발하며 맥도날드의 성장을 가속시키기도 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프랑스는 유럽 내에서 가장 긴 이민 역사를 가진 나라로 인구의 10% 이상이 이민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재건을 목표로 하는 프랑스에 이주해온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들이죠. 따라서 프랑스의 이민자들은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그들이 비싸기까지 한 프랑스의 전통적인 음식을
것을 고집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전 세계에서 여행객이 가장 많이 찾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로컬 식당들은 보편적으로 아침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점심 식사와 저녁 식사 시간 사이에도 휴식 시간이 있어 오후 2시가 넘으면 문을 닫는 일이 빈번하죠. 따라서 여행객들은 프랜차이즈로서 매뉴얼이 표준화된 맥도날드를 찾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유럽은 화장실 인심이 각박한데 맥도날드는 화장실은 물론 와이파이까지 잘 구비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 맥도날드는 프랑스 현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사로잡게 되어 프랑스에 없어서는 안 될 음식점이 되었죠. 덕분에 버거킹과 KFC 같은 다른 패스트푸드 음식점들도 프랑스 시장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1986년 이탈리아에서 패스트푸드에 대항하는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만큼 음식의 진심인 이탈리아에 맥도날드가 들어섰기 때문이었죠. 이때부터 패스트푸드에 반대하는 의미인 슬로푸드라는 단어가 탄생했습니다. 이어서 1989년 프랑스 파리에서 각국의 대표들이 모여 슬로푸드 운동을 공식 발표하였죠. 슬로푸드 운동은 음식의 맛이 표준화되는 것을 막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통적이고 다양한 식생활을 추구하자는 운동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유한 미각을 보존하고 건강도 챙기자는 취지이죠. 그런데 슬로푸드의 진정한 의미는 좀 더 넓은 개념입니다. 바로 패스트푸드처럼 속도와 효율성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속도 제일주의에 맞서는 것이죠. 이동수단으로 치면 속도가 빠른 자동차를 선망하고 무궁화호보다 KTX가 먼저 매진되는 것 등을 속도 제일주의로 볼 수 있죠. 이러한 속도 제일주의가 식문화에 침투하여 패스트푸드가 탄생했던 것이고, 패스트푸드마저도 더 빨리 먹기 위해 자동차에서 주문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까지 만들어졌죠. 미국의 사회학자인 조지 리처는 속도 제일주의가 사회 전반에 나타난다고 하며 사회가 맥도날드화 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속도 제일주의는 개개인의 창의성과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속도 제일주의로 빠르게 혁신해온 결과 인류는 보다 편리하게 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패스트푸드 같은 삶을 선호하시나요? 아니면 슬로푸드 같은 삶을 선호하시나요?